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가상화를 도입했을 때 얻는 예. 이점을 예. 그대로 예. 그 버추얼 ADC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버추얼 ADC가 예. 국내에선 지금 아직은 많이 도입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이제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이제 시작인 예, 겁니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ADC를 예. 이것이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주로 어떤 시장에서 예. 어떤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가장 금방 이것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 어. 우선은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이미 서버 가상화가 된다든지 예. 이미 서버 가상화 이제 막 하려는데 하려는 데는 더 좋죠. 더 좋고 예. 네, 이미 서버 가상화 도입된다든지 예. 네네. 그리고 단순히 그 하드웨어 ADC를 1대1로 교체한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좀 네네.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가상화 환경, 네.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가 최상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 뭐 지금 최상의 솔루션 서비스라고 하셨지만 예. 그건 되게 뿌연 얘기고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예. 구성되어 있는지 솔루션들 예. 서비스가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이 버추얼 ADC 요거는 이제 브랜드명입니까? 브로케이드의 예, 서비스명입니까? 브로케이드의 VADC 네. 솔루션 명입니다. 오케이. 예.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포트폴리오 좀 볼까요? 예. 네. 총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4, L7 서비스를 하는 네. 트래픽 매니저라는 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로드 밸런서의 경우에는 디도스나 이런 네. 보안에 관련된 기능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네. 이건 역시 그러한 기능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웹 가속기가 있고요. 네. 이 웹 가속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TM 위에 올라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트래픽 매니저 위에 오케이.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얻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 방화벽이 있고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포트 80으로 올라오는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방화벽 형태로 제어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네.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서비스 컨트롤러라고 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그 하드웨어가 됐건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가 됐건 간에 원지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그냥 원지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셨고 네. 텐지를 쓰셨으면 그냥 텐지를 쓰셨는데 네네. 개념이 약간 좀 다릅니다. 특히 클라우드에서 예를 들면 텐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네. 이 텐지 라이센스를 여러 가입자, 예를 들면 10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20개가 될 수도 있을 네. 거고요. 네. A라는 그 가입자는 뭐 비용을 조금 지불하니까 10메가 네. 서비스 네. 하고요. B라는 가입자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니까 5기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각을 다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소프트웨어 디파이너 스토리 같은 거 보면 스토리지를 하나의 풀로 본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자유롭게 쓰잖아요. 예. 똑같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예. 단일 풀로 보는 거네요. 가상 예, 풀로 맞습니다. 봐서 똑같은 개념인 예. 거네요. 그래서 진정한 ADC as a 서비스 형태로 어.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게 기존에 이런 개념이 구현된 게 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ADC 제품 중에는 이런 제품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이게 처음 이런 개념이 나온 겁니까? 제품을 출시된 게 언제입니까? 이거 구현된 게. 이 제품이 나온 거는 사실 2, 3년 정도 됐고요. 네네. 예. 근데 저희 그 브로케이드에서 네. 그 R사의 그 스틸앱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브로케이드 이름으로 하는 거는 오케이. 이제 이번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예.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뭐 TM은 아주 뭐 메인이겠죠. 기본 예, 맞습니다. 베이직한 피처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옵션이 될 수도 있는 거, 옵션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처음에 뭔가 서비스를 받을 때 네 개를 다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 건지. 각각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TM 위에 웹 가속기하고 방화벽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SC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네. SC는 따로 구매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오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비스 컨트롤러는 예. 주로 어떤 인더스트리랄까? 어떤 업무를 하는 곳에서 서비스 컨트롤러가 더 이제 요긴하게 쓰여질까요?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데 통신 서비스 하는데 뭐 이런 데 그런데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네네. 요즘
데이터 센터에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통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적인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네. 각 그 그룹사별로 다 들어와서 서비스를 한 군데서 하는 형태로 네네.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면 각각의 가입자별로 다른 ADC 솔루션을 주고 또 그 가입자별로 다른 대역폭을 줄 수 있는 네. 형태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 이 장표가 예.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디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확하게는 뭐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마존이나 아니면 MS의 애저나 이곳에도 다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비용은 지불하겠지만. 그래서 특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8대의 서버가 있는 것을 네. 가상화하면 아무래도 서비스별로 하나의 서버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2대의 ADC 스위치를 이제는 가상화해서 2대만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여러 대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APC라는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서비스가 있는데 파란 서비스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네. 사용하다가 서비스 대역폭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ADC 솔루션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의 하드웨어는 사실 이걸 늘리려면 더 큰 거를 가져다가 스케일 업 형태로 확장을 한다거나 네.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스케일 아웃 형태로 같은 VM을 더 만들어서 네. 클러스터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동으로 VM이 증가하면서 서비스가 더 필요한 곳에 네. 저희의 ADC 솔루션도 더불어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또 줄어들었다가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예, 맞습니다. 단어를 쓰셨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ADC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저희 이 솔루션의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애저하고 예. 아마존에서도 예. 이거를 채택해서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예. 아마존이나 애저를 쓰고 있는 고객들은 예. 지금 이미 이런 이제 버추얼 ADC를 예.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뭐 보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그 아마존의 고객들이 네. L4 서비스를 돈 주고 이렇게 사서 쓰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고객 중에도 필요한 고객들은 옵션으로? 사용할 네네.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네.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고객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한 번씩은 다 들어가 보셨을 법한 어디?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요. 네. 네. 뭐 남자분이 됐건 여자분이 됐건 네. 네. 그 여성 네. 뭐랄까 속옷 예. 속옷이면 좀 너무 좀 멋진 말 없나? 그거에 아주 유명한 예. 데 아닙니까? 네네. 전 세계에서 그거 쪽으로는 네. 가장 트래픽이 많은 곳이죠. 네네 그렇죠. 예. 아 여기가 고객입니까? 예, 저희 솔루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전체적으로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EMC의 경우에도 저희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여기는 80% 정도의 코스트 세이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은 우리가 빅토리아 시크릿 예. 실제 그 고객사의 뭐 제품도 보면서 하면 이 무더운 여름에 예. 훨씬 좋겠지만 예. 오늘은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 고객들은 예. 국내 고객사를 원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따가 이제 2부에서 예. 다음 기술에 과장님께서 우상민 과장님께서는 국내 직접 구현한 그 사례들 고객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빅토리아 시크릿 사례를 좀 자세하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짜리로 제가 꽉 알차게 준비해서 좋습니다. 그런 걸 원하실 거예요. 예. 시청자분들. 네, 네. 자, 하면 요거는 실제 사용자 환경, GUI 예. 환경이죠. 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스크립트 형태의 네.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룰을 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룰에 맞는 액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 저희는 이것들을 예를 들면 패킷이 들어오면 그 패킷에서 특정 부분을 뭐 다른 걸로 치환할 수도 있고요. 교체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네네. 필요한 부분에 따른 액션을 또 따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단순히 GUI 형태로도 다 제공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뭐 실제로 고객이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또 있나 보죠? 4가지 정도의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리눅스 위에 그 위에 그냥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어플라이언스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냥 하드웨어에 L4, L7처럼 네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상화 환경에서 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하이퍼V나 VM웨어나 아니면 뭐 오라클이나 버추얼박스나 이런 것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네. 저희가 가장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네네. 형태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버 가상화를 이미 도입했다든지 예. 도입하려는 데들 예, 딱이겠죠?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 뭐 아마존이나 네네. 아니면 애저나 네. MS 애저나 이러한 곳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서비스 컨트롤러라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음. 마이크로 ADC라고 해서 용량으로 그러니까 밴드위스로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이제 나눠주는 형태.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요즘 네. 컨테이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리눅스에서. 그렇죠. 네. 컨테이너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 그 얘기는 뭐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간다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오버헤드를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